사후지원실의 남궁준 실장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연구소 사후관리의 주요 Q&A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요 Q&A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먼저 Q&A 자료를 왼쪽에 Q&A 먼저 보도록 하면요. 첫 번째로 연구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 두 번째로 연구소를 설립하면 연구원은 몇 명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대표님이 연구원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실제로 기업에서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PM님들도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면, 우선 1번을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인 요건인데, 연구원은 연구 업무만 전담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우면서도 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연구원은 연구원으로 소속되는 순간 연구 업무만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건설협회나 이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연구 활동만 하고 있다고 신고는 하지만 뭐 내부적으로는 우리끼리 알고 있으니까 외부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건설협회에 등록되면 내부에선 연구원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지만 협회에는 연구 외적인 건설자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요. 그러면 겸직으로 이제 서류가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실사가 나올 때 이 건설협회에 가입된 인원들이 연구 업무와 건설협회의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거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곳이 건설사라고 한다면 연구원은 웬만하면 거의 다 요건 충족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건설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 연구원 등록하게 된다면 지금은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접수하는 데는. 그런데 나중에 실사자가 연구소에 방문하게 된다면 이 협회 자격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겸직으로 이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연구소 설립하기 전에 연구원이 연구 업무만 전담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게 자료가 준비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대표님과 연구원을 제외하고 1명 이상의 직원은 반드시 4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연구원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은 1번의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구 업무만 전담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연구원을 제외한다면 대표님 혼자 남게 되잖아요. 만약에 대표님하고 연구원 2명만 있다면요. 그러면 이제 연구소 협회에서 하는 말이, 연구원을 제외하고 어떻게 기업이 대표님 혼자 운영이 될 수 있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실제로 연구원이 연구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관련된 업무도 하는 걸로 봐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연구소 설립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기업의 연구원을 1명 등록해서 연구소나 전담부서를 설립을 하고자 한다면 연구원과 임원을 제외한 1명의 직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안내드리고, 그리고 연구소 설립하려면 연구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우선은 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명만 있으면 됩니다. 그 대신 소기업의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3명, 중기업은 5명, 중견기업은 7명까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연구소를 여기서 많이 설립을 해봤을 때 중견기업은 거의 안 들어와요. 대부분 소기업이 한 80%고 중기업이 20%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현장에 가시면 이 두 가지 요건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업이 창업한 지 3년이 미만이다. 그리고 소기업이다. 그러면 연구원은 2명으로도 연구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알고 가시는 게 아무래도 현장 갔을 때 연구원이 몇 명 필요하다는 거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연구원의 요건이 안 된다? 1명밖에 없다? 그러면 전담부서 하시면 되고, 아예 요건이 없다? 그러면 연구소랑 전담부서 둘 다 안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요건 우선 가져가시면 되고, 그리고 대표님이 연구원으로 할 수 있냐라는 질문도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때 대표님은 창업 3년까지만 연구원의 자격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 대신 세액공제가 안 되겠죠. 그걸 왜 대표님을 연구원으로 하냐라는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관리하는 업체가
직원이 한 명도 없이 대표님과 연구원 딱 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벤처기업을 갖고 싶다. 벤처기업 하고자 한다면 거의 대표님을 연구원으로 두고 일반 직원, 우리가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업 3년 이상이 되면 그때 이제 연구원을 채용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Q&A를 다시 한번 보면 연구소 인원은 최대 몇 명까지 가능한가? 라는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전체 직원의 연구원과 임원을 제외한 1명 이상의 직원이 있다면 연구원의 수는 다양하게 등록될 수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진행했던 기업의 전체 직원이 대표님 포함해서 10명인데 전체 연구원은 8명까지 등록을 해본 적이 있어요. 이 기업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진행했기 때문에 좀 무리하게 진행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의 수가 거의 80%죠. 그렇게 될 경우 실사 위험이 좀 많이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전체 직원 한 20%에서 30% 정도의 비중을 연구원으로 잡아두시는 게 가장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연구소를 설립하려면 연구 인원은 몇 명 필요한가? 이 요건을 보시면 답변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표님이 연구원 할 수 있나? 창업 3년 미만인 소기업만 대표님이 연구원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3년이 넘어가면 대표님은 연구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부분 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 연구임원의 인적 요건. 직원들 중에도 연구원으로 가능하신 분들이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요건을 반드시 맞춰주셔야 되는데 이 요건은 무조건 학사의 기준으로 보시면 좀 더 계산하기 편하세요. 대부분 연락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전문대로 이번에 연구원 하려 하는데 경력이 몇 년 필요하냐, 여기 특성화고 나왔는데 경력 몇 년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경력이 몇 년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이 기준을 학사라고 말씀드리는 게 학사가 저희가 4년제죠. 전문대는 2년제로 그냥 고등학교 마치고 졸업을 하죠. 그 기준을 만약에 4년을 학사로 보면 특성화고 졸업하고 4년을 공부해야지만 학사 자격을 따잖아요. 그리고 갭이 4년이에요. 전문대 졸업하고 2년에 졸업하니까 2년의 갭이 있어야지만 학사와 맞먹죠. 그래서 기준을 학사로 보고 전문대에서 2년이 있으면 연구원 자격을 갖출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는 4년의 경력이 있으면 연구원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학사, 대학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이공계 학사는 연구원으로 당연히 될 수 있고요. 이공계 전문대를 졸업했다. 그런데 학사와 동등한 조건을 갖추려면 2년의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다. 그러면 플러스 경력 4년 있을 경우 연구원으로 자격이 갖춰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경력이란 게 어떤 경력을 말하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력은 연구개발 경력을 말하는 거라고 봐주셔야 합니다. 근데 실제로 모든 기업들의 직원들이 연구개발 경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만약에 증을 받게 되면 거기서 뭐 요청을 할 때 타회사에 요청을 해서 경력증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연구개발 경력이라고 내용을 조금 변경한다거나 그와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걸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경력증에서 받을 때는 연구개발 경력으로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격증으로도 연구원이 될 수 있는데 자격증의 기준도 이제 제가 이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보면 기능사를 특성화고처럼 보시면 되고 산업기사를 전문대, 기사를 학사급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능사와 특성화고가 동일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여기도 플러스 4년만 있으면 연구원이 가능한 걸로 보면 되고요. 산업기사도 경력 2년 있을 경우 연구원으로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기사는 학사니까 추가적인 경력은 없는 거죠. 그리고 더 나가서 만약에 우리 연구원으로 하실 분이 기술사 자격이 있다, 기능장이 있다, 그러면 학사보다 더 윗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경력증명서가 필요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번과 2번이 연구원의 학벌과 자격에 대해서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계산법은 학사,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이공계 인원은 졸업해서 연구원이 된다고 알고 계신데 이공계가 아닌 인원도 연구원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물어보세요. 실제로 연구원은 이공계가 아니어도 가능해요. 그 대신 그 기준은 그 기업의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봐야지만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기준검토표에 만약에 제조업으로 나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라도 서비스 업종으로 연구소 설립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공계 인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검토표를 보니까 도소매로 나와 있다. 그러면 서비스 업종으로 설립이 가능한 거고 도소매 연구소로만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 업종의 서비스 업종은 동일 업종으로만 설립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점을 보실 때는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봐야 되고 사업자 등록증에 도소매로 돼 있다 해서 도소매 기업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를 봐야지만 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세액공제. 솔직히 대표님들이 연구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이 세액공제 때문에 설립하는 게 거의 대다수죠. 실제로 뭐 연구에서 증명받고자 하는 것보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데 공제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주식 10% 이상 보유했거나 대표님 가족이거나 아니면 대표님 이런 경우는 공제가 안 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거의 블로그나 이런 데 찾아보면 꼭 업체들이 대표님 가족이어도 공제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문의가 많이 오는데 실제로 법령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대표님 가족이어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다만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연구개발의 서비스 종사하는 전담 요원을 말하는데 주주인 임원으로서 갖고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주주 임원이면서 1, 2, 3에 해당할 경우 공제 못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주주 임원, 주주인 임원으로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주인 임원은 실제로 주주를 보유한 임원이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자를 임원으로 봅니다. 이거는 제가 세무서에 전화해가지고 내용을 확인해 봤는데 솔직히 말 그대로 하면 주주식을 없는 가족이면 연구원으로 해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임원이라는 말이 경영에 참여하는 자. 그러니까 대표님 가족이고 대표님 아들인데 경영에 참여를 안 한다는 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꼬리를 잡고 들어간다면 결국 주주인 임원이 자면서 대표님 가족이니까 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세무사에서 전화해서 확인해 본 부분으로서 되도록이면 임원이라는 이 부분이 솔직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주겠다는 마음 먹으면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릴 때 받으실 수는 있다. 이 사람이 뭐 주식도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뭐 직책도 뭐 사원이다. 그런데 연구원으로 등록했다.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대표님 아들인데 어떻게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캔다면 결국 안 주려고 마음먹으면 안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 부분 안내를 드립니다. 실제로 받을 수 있지만 세무서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꼬투리 잡고 진행하게 된다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표님 가족들 다 빼시고 주식 10% 보유한 사람 다 빼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직원들을 연구소로 등록하시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는 드리지만 뭐 기업에서 만약에 이런 부분을 하고 싶다, 도전하고 싶다, 하셔도 돼요. 공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법령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임원이 아니지만 대표님 가족이어도 공제는 받을 수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가 오세요. 실제로 다른 컨설팅 업체에서 이런 부분으로 된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받으신 거를 저한테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되긴 되지만 좀 위험 부분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전체적인 내용인데 저희가 사후 관리할 때 거의 중점으로 하는 게 4월에 연구개발활동조사, 5월에 안전관리 실태조사, 그 다음에 3월하고 뭐 1월부터 3월까지 세액공제 신고, 그 다음에
거의 7월에서 8월 달에 전국적으로 연구소 실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이제 실사에 관련된 대비 이런 부분을 진행한다고 봐주시면 되고, 거의 1월부터 6월까지 연구소 사후관리 집중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후관리 계약이 체결이 많이 되는 시기가 4월이에요. 4월에 연구소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연구개발 활동조사로 이제 문의가 많이 주시고 많이 계약이 성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활동조사가 뭔지 아셔야지만 가서 대답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말씀드리면,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실적을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매년 제출하는 제도로 의무사항이에요. 이걸 하지 않을 경우 연구소 설립한 게 바로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활동조사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연구활동을 안 하는 걸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소 전담부서가 취소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활동조사는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되고, 모든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 다 하는 건 아닙니다. 현재 기준,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에 설립한 연구소 전담부서를 제외하고 과거에 했던, 그러니까 21년도 12월에 만약에 연구소 설립을 해서 인정받았다? 그러면 올해는 연구개발 활동조사를 해야 돼요. 많은 기업들이 우리 한 달도 안 됐는데 연구개발 성과 보고할 게 어딨냐라고 의문을 제기도 하시는데, 그러셔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데이터상의 연도가 2021년도에 설립했기 때문에 설립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연구소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조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연구개발 활동 실적이라든가 성과 또는 금액적인 부분을 기록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의 평균적으로 매년 4월, 5월에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4월, 5월에 만약에 접수를 못한 기업이어도 계속해서 열려요. 뭐 7월에서 8월까지 진행해라, 또는 10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해라 하면서 연장 기간을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이렇게 코이타 쪽에서 계속해서 열어주면서 하라고 강요를 해도 12월까지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내년에 취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조사는 꼭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22년도, 그러니까 작년대, 직전 연도에 연구소 설립한 기업들은 무조건 하는 작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안전관리 실태조사,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 중에 안전관리 실태조사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많이 없어요. 안전관리 실태조사는 그 이론만 먼저 보면 과학기술부 연구실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10명 이상이라고 돼 있죠. 이거는 12월 마지막 31일까지 연구 인원이 10명이 됐으면 올해 신고해야 되는 대상의 기업에 선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연구원과 연구보조원 10명 이상, 거의 중기업과 중견기업 이렇게 되는데, 중기업도 10명 거의 없어요. 되도록 뭐 중견기업급이면 10명 이상 되거나 소프트웨어 개발 이런 쪽으로 있는 기업들이 10명 이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기업도 한 10개 정도만 이 안전관리 실태조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안전관리 실태조사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보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전관리 실태조사할 때 중점으로 확인하는 부분이 보험인데,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산재보험이나 하재보험 또는 연구원에 관련된 안전관리 보험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 가입을 했고 가입 금액과 어떤 걸 가입했는지 신고를 이 안전관리 실태조사 때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기업이 10명 이상이다. 그런데 막상 신고해 보려니까 보험이 없네 라고 해서 저희 쪽으로 문의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솔직히 4대 보험만 가입해도 이 부분 그냥 제출하면 돼요. 솔직히 기업에 만약에 하재보험, 산재보험 이런 거 안 돼 있다? 그러면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로 저희는 제출하고 승인 받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실태조사라는 걸 진행을 하는데 10명 이상 연구소에 연구원과 보조원이 등록될 경우 진행할 경우 보험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전심사. 이 부분도 최근에 많이들 문의를 받으셨을 거예요. 사전심사라 해서 2020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솔직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사전심사라는 걸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구소 세액공제 받으려면 1월부터 3월까지 세무서에 연구개발 보고서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간이 아무래도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연구노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업에서 연구노트를 작성했는지 안 했는지만 봅니다. 그래서 서류적으로 연구노트 보고서가 있네? 그럼 여기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대다수예요. 그런데 이제 사전심사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연구를 실제로 하는 기업들한테는 평가가 받고 싶잖아요. 내가 연구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서 너희가 연구 성과를 연구소를 이제 구세청에서 직접 확인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만든 제도인데 제가 여기 말고 전 회사에서 영업자분하고 이거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연구하던 기업이어도 이 사전심사에서 세액공제가 다 떨어졌습니다. 내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코이타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무조건 신기술 개발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연구소에서 품질 개발 연구라든가 과거 기업 기능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진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거는 연구로 보지 않고 품질 관리로만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올해는 연구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품질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세액공제 받기 어렵습니다. 라는 결론을 받고 세액공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기업이 받는 혜택은 별로 없어요. 그냥 전문 컨설팅을 구세청에서 해준다는 건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저희가 세액공제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 않고 실제로 안 하셔도 연구개발 보고서나 이런 부분 그냥 1월부터 3월에 제출하시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심사라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만약 문의가 오면 이런 부분에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지 않는 쪽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업에서 우리 실제로 연구 활동하고 있고 사전심사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행을 하셔도 돼요. 그런데 저희 인증지원실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세청에서 직접 기업에 가서 실사를 보시면서 연구에 대한 성과를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에 대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실제 실사는 기업이 받는 거겠고 제출 서류도 기업에서 관련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린다고 해도 실제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희망하시면 기업에서 직접 진행을 하시는 것 쪽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오늘은 Q&A 관련으로 말씀을 드려서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 종료가 되었는데 혹시라도 방송으로 내용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를 저희 스마트톡으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